새벽 3시 병원 복도에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VIP 병실 앞에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 중인 간호사를 봤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800만 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김민호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녀의 절망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간 질환으로 이미 2달째 입원 중이에요. 5년차 간호사 정수진 28세.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심장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넘쳐나는데 쓸 곳이 없고 저 젊은 간호사는 돈이 절실한데 구할 곳이 없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 병실에는 면회객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꽃이나 과일 바구니도 없었고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은둔하며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간병인도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간호사인 수진과의 접촉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수척해진 몸, 그리고 의사들의 조심스러운 표정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야간 순회를 도는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수진을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수진에게서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 수술비는 물론이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해결될 텐데요. 제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욕망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윤리, 여자로서의 자존심, 모든 게 거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지켜온 신념과 원칙,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수진의 고민을 읽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자신도 죽음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간호사복의 첫 번째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단추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하나씩 단추를 풀어나갔어요. 하얀 간호사복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수진의 어깨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병으로 쇠약해진 몸이지만 남자로서의 본능은 여전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수진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수진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어요. 수진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어요. 제 손길이 수진의 몸 곳곳을 탐색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꽉 감고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섬세한 애무에 수진의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병실을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닌 마치 생명을 되찾은 듯한 빛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새벽까지 고통스러워하던 환자가 아침에는 멀쩡하게 식사를 다 해치웠어요. 담당의 박진우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제를 달라고 했던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호전될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혈액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어요. 종양 마커 수치도 떨어졌죠. 의료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 질환자에게 이런 급격한 호전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박진우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제 케이스를 놓고 머리를 맞댔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저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침대에만 누워있던 환자가 병실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서 씻기까지 했어요. 수지는 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면회객도 없고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 신비로운 환자였죠. 다른 간호사들은 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수진만이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제가 수진에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부탁이었어요. 저는 수진과의 그 밤이 제게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수진에게 제 회복이 수진 덕분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어요. 수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간절한 표정과 실제로 호전된 건강 상태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게다가 아버지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덕분에 저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이번에는 수진도 좀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와 달리 제 손길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약해진 몸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따뜻한 손길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밤이 지나고 나서도 제 상태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줬어요. 의료진들은 제 케이스를 두고 연일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정신적 안정이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 정도의 극적인 변화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외로웠던 지난 날들과 성공에 대한 허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병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수진이 유일한 위로였고 수진에게는 제가 감사한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은 저와의 시간이 더 이상 괴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도 수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병실에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검사 수치들은 계속해서 개선되었어요. 담당의들은 이런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 역시 제 회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제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진을 향한 단순한 욕망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육체적 관계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감정적 교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병에 대한 절망감도 사라졌습니다. 수진 역시 저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제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씨에 수진도 조금씩 끌리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수진을 더욱 부드럽게 대했고 수진도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만이 특별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진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수진이 힘들어할 때면 제가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수진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그런 제 고백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에게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저와의 관계를 더 이상 단순한 거래라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저를 볼 때마다 느끼는 설렘, 저가 아플 때 느끼는 걱정, 제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감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 계속 호전되는 것도 이런 감정적 안정감 덕분인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은 여전히 제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당사자들은 그 기적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환자와 간호사라는 관계, 그리고 처음 만남의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연애와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저도 수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수진 앞에서는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수진은 저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수진이 특정 환자에게만 유독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면회객도 없고 전화도 거의 없는 신비로운 환자였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제 외로움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저에게 자신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병원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진의 발걸음이 제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수진의 발소리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은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수진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병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미 두 달이 넘어가면서 제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외출 허가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담당의 박진우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 이상 병원에만 가둬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몇 시간 동안의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간 질환자로는 놀라운 회복이었죠. 제가 수진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수진은 망설였어요. 병원 안에서의 관계와 바깥에서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제 간절한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저와 병원 밖에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남녀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 수진은 퇴근 후 병원 앞 공원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제 모습은 병원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척했지만 품격 있는 외모에 수지는 새삼 놀랐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저에게서는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병원에서와는 다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의 꿈,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까지. 구체적인 직업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아픈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성숙한 남자로서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제 깊이 있는 대화와 섬세한 배려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기울었어요. 제가 주문한 비싼 커피와 정성스럽게 고른 디저트에서 제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달빛이 강물에 비치며 은은한 빛을 뿌렸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변의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수진도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고 수진도 눈을 감았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제 품 안에서 수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수진을 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병원 밖에서의 첫 만남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단순한 거래라 부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환자와 간호사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몇 주 후 드디어 퇴원일이 정해졌습니다. 제 회복은 의학계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간 질환자의 이런 극적인 회복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퇴원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수진에게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지의 크기와 품질을 보면 상당히 비싼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수지는 반지를 보며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수지는 기꺼이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병실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약혼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어요. 내일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